페이지 114요. 법정지상권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법정지상권을 보는데요. 법정지상권은 뭐 문제가요. 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한 문제를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법정지상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실제 이제 실무를 할 때 또는 뭐죠 다른데 뭐 토지에 대해서 경락을 받을 때 이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항상 발생하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요. 법정지상권이요. 그럼 보면 이제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의 토지에다가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니까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되냐면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임차권이나 지상권이 없이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면 불법이 되죠. 건물을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남의 토지에다가 건물을 지으려면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요 지상권이다 임차권이다 하는 것은 자기 토지에 대한 것이에요, 남의 토지에 대한 것이에요? 남의 토지죠.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자 보시면요, 자 365조요 365조 일괄 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일괄경매 청구권. 일괄경매 청구는 뭐죠? 이렇게 갑의 토지 위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 위에 이렇게 을이요. 을이 이렇게 저당권을 가지고 있죠. 저당권이요. 2월 1일이요. 지금 뭐죠? 나대지죠? 나대진 상태에서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요. 갑의 토지 위에요. 을이요. 나대지에서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가요. 여기다가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건축하죠. 갑이요. 3월 1일이요. 건물을 건축하죠. 그럼 이런 경우요. 이제 경매를 이제 청구해야 되잖아요. 경매를 청구할 때 원래 이 저당권은 토지에만 저당이 잡혔죠. 그러면 저당 잡을 때 토지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러면요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락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에 경락을 받으니까 토지만 경매를 해요. 토지만요. 그럼 토지만 경매하면 어떻게 되죠? 병이죠. 병 이렇게요. 그럼 건물이 있어 없어? 건물 지금 건물이 이렇게 있죠. 건물이 이렇게요. 그럼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가 같아요 틀려요? 틀려지죠. 그러면요 이 건물은요 철거해야죠. 왜 철거를 해야 되냐?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요 건물도 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국가 사회 경제로 너무나 큰 손해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가요 일괄해서요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는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토지에 대한 저당권 경락이 누구죠? 병. 건물도 누구죠? 병. 그러면요 토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가 똑같으니까 건물을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일괄경매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괄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원칙적으로 토지에다 저당을 잡으면 토지만, 건물에다 저당 잡으면 건물만 경매를 해야 돼. 다른 것은 절대로 안 돼요.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토지하고 건물을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한꺼번에 경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언제요? 요건을 갖춰야 돼.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이죠. 건물에 대한 매각대금하고요 토지에 대한 뭐죠? 매각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매각대금에서 여기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지만 건물은 안 돼. 왜요? 건물에는 처음부터 저당을 잡은 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두 번째요 일괄 경매를 하기 전에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동일. 만약에 다르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이것은 권리이지 뭐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래서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다. 물론 뭐 과잉 경매도 적용이 되지 않죠. 이런 과잉 경매라는 것은 하나만 경매해도 돈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 것까지 두 개, 세 개를 다 경매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철거당하느냐 철거당하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과잉 경매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과잉 경매. 그래서 이것은 권리이고 의무가 아니니까 반드시 일괄해서 경매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 경매할 때 일괄 경매를 할 때 동일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에 이렇게 갑이 토지가 있는데요. 건물을 A가 건물을 지었어.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 못 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건물을요 갑이 나중에 샀어. 갑이 나중에 샀어. 그럼 다시 어때요? 동일하죠? 그러면 일괄 경매가 돼요. 갑이 건물을 건축해서 동일하죠?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 A한테 팔았어. 그럼 동일해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일괄 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동일해야 된다? 언제까지 동일해야 돼요? 경매 전까지. 알겠지? 일괄 경매 청구하기 전까지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그래서 법정 뭐죠? 페이지요 243페이지요.
243페이지 봤나요?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 373번하고 374번을 보면 374번은 26회 때 나왔죠. 그런데 374번은요 16회 때 나왔죠. 그러니까 일괄경매가 자주 시험에 나오는 테마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일괄경매를 모르면 뭐를 모르냐? 법정지상권을 몰라요. 그래서 일괄경매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먼저 알겠죠? 자, 314번 1번요. 건물은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2번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하여 제3자에게 양도한 건물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건축했죠. 그러면 제3자에게 양도 줄 거 봐. 그 말씀 건물의 소유자가 제3자죠. 그러면 토지 소유자하고 건물 소유자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저당권 설정자가 줄 거 봐. 저당권 맨 앞에 저당권 설정자가 줄 거 봐. 그 사람은 토지 소유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했다가 팔았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지 않죠? 그럼 일괄경매가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죠. 3번은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토지 소유자죠.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 지상권자가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면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 토지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해요? 나중에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 일괄경매가 허용이 되죠. 4번은요. 저당권자는 무슨 매각대금? 건물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없다? 알겠죠? 건물에서는 안 돼요. 뭐만 된다? 대지. 일괄경매를 청구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다? 권리이지. 뭐가 아니다? 의무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럼요. 이제 강의 노트 어디로 보시냐? 114페이지 한번 봐봐요. 114페이지 메뉴예요. 보면 일괄경매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괄경매는 뭐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요.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고요. 과잉경매가 아니고요. 경매를 청구하기 전까지만 소유자가 뭐하면 된다? 동일하면 된다. 누가 건물을 건축했냐 중요하지 않죠? 지상권자나 임차인이 건물을 건축했다 그러면 다르죠. 그럼 일괄경매가 안 되죠. 경매가 되기 전까지요. 갑이 또 그걸 매수하죠. 매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러면 366조로 봐봐요. 366조 그 밑에 지금 보고 계셔요? 366조 법정지상권이라고 돼 있나요? 자, 지금부터 이 366조를 봐요. 여기 한번 봐. 자, 366조는요. 말을 봐봐요. 366조 이거 뭐죠?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이죠. 물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은 포기가 돼야 안 돼요? 포기가 안 되죠. 이걸 366이라고 하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시험에 뭐 나왔죠? 법정이상권은 포기할 수 있다. OX? X. 알겠죠? 그럼 법정이죠. 그럼 법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법정? 법정은 취득할 때요. 취득할 때는 등기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죠? 뭐를 할 때 등기한다? 처분이요. 처분할 때는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등기요. 이렇게요. 지상권이죠. 그럼 지상권은 뭐예요? 지상권은요. 누구 토지 위에요? 타인의 토지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을이 지상권이라 뭐가 있다? 임차권이 있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 이 말이죠. 을이요. 이렇게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뭐죠? 남의 땅에다가요. 타인의 토지에다가요. 건물을 막 해서 소유하는 사람이 지상권자예요. 여기 중요해요. 누가 지상권자다? 소유자가 지상권. 소유자.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가 지상권자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 지상권은요.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있고요.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사가 처음부터 동일해야 돼요. 이게 이런 뭐하고 달라요? 일괄경매 청구하고 나오죠. 그럼 일괄경매 청구를 어떻게 했어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죠? 아니. 365조. 365조는 토지에다 정해볼 때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언제 동일해야 돼? 경매할 때 동일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요. 처음부터 저당 잡을 때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돼. 이게 큰 차이죠. 일괄경매는요. 처음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없어. 그런데 법정지상권은요. 처음부터 토지면 토지, 건물이면 건물, 토지에만 저당 잡는 게 아니에요. 건물에다 할 수 있고 토지와 건물에다 다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저당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봐봐요. 여기요, 그럼 우리는 그냥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자 이 말이죠. 토지에다가. 왜 토지에다 저당 잡죠? 왜 토지에다 저당 잡아요? 여기 지금 여기 건물 있죠? 건물. 여기 지금 건물 있죠? 이 건물은 뭐다? 신축 중이다. 신축 중이어도 되고요. 그럼 신축이라는 것은 아직 준공허가 없죠? 무허가여도 되고요. 그럼 이것은 미등기여도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축 중 무허가 미등기여도 관계가 없어요. 일단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를 해야 돼요? 동일하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은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원시적으로 동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언제까지 동일하면 돼요? 저당 잡기 전까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원인 무효이다. 원인 무효이다 말이 무슨 말이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여기요, 저당권자요. 저당권자의 뭐를 받아서 승낙을 받아서 신축을 했어요. 저당권자 승낙을 받아서 신축해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그럼 봐봐. 저당권자 승낙을 받아서 신축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이 있기 전에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됐죠? 이게 1단계예요. 알겠죠? 몇 단계? 1단계. 자, 그 다음 봐봐요.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여기 2단계요. 저당을 잡고 난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요 바뀌거나 A로, 그 다음에 건물이 중축이 되거나 건물이 신축이 되거나 무조건 다 법정 이상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만 동일하면 돼요? 저당권 설정하기 전까지만. 저당권이 설정하고 난 다음에는 동일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걸 뭐다? 이걸 구건물이죠? 아니 신건물이죠? 신건물이고 이것이 뭐다? 구건물이죠. 그럼 구건물과 신건물 사이에서는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구건물. 이렇게 구건물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구건물을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구건물에는 목조 건물이다 그러면 15년이죠. 신건물은 콘크리트 빌딩이다 그러면 30년이잖아요. 그래도 몇 년으로 본다? 15년으로 본다 이 말이죠. 아무리 콘크리트여도. 무슨 건물을 기준으로 하니까? 구건물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면 이제 3단계요. 3단계는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된 것을 임의경매라고 그래요. 그럼 경매는 임의경매가 있고 강제경매가 있어요. 그러면 임의경매는 뭐죠? 전세권이나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에 의해서 경매가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임의경매죠. 그런데요, 강제경매는요, 우리가 집행권한이 별도로 있어야 돼. 원래 이러면요, 경매를 할 수 없는데 판결문이라고 하는, 또는요, 예를 들어서 공증서라고 하는 이런 집행권한이 있으면 그 집행권한에 의해서 하는 경매를 강제경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임금을 못 받았거나 공사대금을 못 받았거나 빌려준 돈을 못 받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돈을 못 받았다 해서 경매를 할 수 없다고요. 경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법원에 청구를 해. 그럼 뭐가 나와? 판결문이 나와. 그러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뭘 한다? 경매를 해. 그것을 뭐라고 한다? 강제경매라고 하죠. 근데 여기는 임의경매죠? 저당권을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에만 저당했으니까 토지만 경매가 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건물은 어때요? 건물은 여전히 가볼 거죠? 자, 지금부터 봐요. 우리가 여러분요, 남의 토지 위에다 이렇게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지상권, 임차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자기 토지 위에 자기가요, 건물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상권, 임차권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 토지 위에는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경매라고 하는 우연한 사정이 있어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달라지죠, 순간적으로. 그랬을 때 건물 소유자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너무나 가혹한 거죠. 처음부터 이런 사정이 있으면은 처음부터 나는 뭐를 했을 것이다? 지상권이나 전세권, 임차권 같은 건 했을 건데 자기 토지니까 됐다 안 됐다? 안 되죠.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요, 여기 오면 토지에다가 저당을 잡았죠. 그럼 토지에다 저당을 잡을 때 이 저당권자는요, 건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잡았어? 모르고 잡았어? 알고 잡았죠. 그럼 이 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되죠. 경락받은 사람도 건물의 존재를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건물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남의 토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으려면 뭐를 인정한다? 지상권 아니면 임차권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뭘 인정한다? 지상권. 이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한다 이 말이죠. 지금 이해됐죠?
그럼 여러분요, 이 지상권은 어떻게 돼요? 지상권은 법정은 뭐가 없어도 등기가 없어도 지상권이죠. 지상권은 채권이다, 물권이죠. 물권은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 갑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가 없어도 토지 소유자에게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고, 이 토지를 매수한 사람 중에 토지 양수인한테도 지상권 등기 없이 자기가 건물을 소유할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 114페이지 맨 밑을 봐봐. 114페이지 맨 밑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법정 지상권 취득 등기 전에 효력. 그래서 지상권은 물권으로서 대항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 지상권자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병에서 누구로 바뀌었다? 정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갑은 등기 없이도 토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토지 양수인에게도 지상권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지상권은 등기가 없어도 물권으로서 뭐가 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중요한 말은 등기가 없어도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한테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다시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지금 법정 지상권자죠. 근데 지상권자인데 이 사람이 건물을 처분하는, 건물은 뭐죠? 건물을요, 이렇게 정한테 처분하고 싶어. 정한테 건물을 처분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만 넘기면 안 되지. 건물만 넘기면 안 되고 모두 같이 넘겨야 돼. 지상권도 같이 넘겨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냐? 이 갑은요, 자기가 지상권이 있을 때는 등기가 필요해, 안 해요? 안 하죠. 자기가 지상권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죠?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뭐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걸 처분하려면 지상권도 등기하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병의 토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병의 토지 등기부죠. 1번이죠. 1번 이렇게 누구다? 1번 이렇게 을구에다가 병한테 뭐냐? 을구에다가 앞으로 등기해 주세요. 지상권 등기해 주세요. 이렇게 등기가 오죠. 그럼 2번요? 2번이 아니지. 1이지. 왜냐하면 우리가 갑구에서 이전 등기는 주등기로 하죠. 을구에서의 이전 등기는 무슨 등기를 한다? 부계 등기로. 그래서 이렇게 정한테 이렇게 지상권 이전 등기를 해준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법정 지상권은 내가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것을 뭐 하기 위해서는?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고 처분해야 돼. 그래야만이 정이 지상권 취득하고, 정은 등기가 없으면 지상권 취득을 못해요. 그러니까요, 건물이 이전되면 이 사람은 건물이죠. 건물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뭐다? 갑구다, 을구다? 건물의 소유권은 뭐예요? 갑구죠. 등기부가 달라. 등기부가 1번은 뭐죠? 1번에 갑에서 2번에요 이렇게 정으로. 갑구가 넘어갈 때는 이렇게 주등기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했다 해서 지상권까지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지상권은 뭐죠? 제한물권이죠. 을구죠. 그래서 을구가 이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한다? 먼저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나서 이전 등기를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전 등기하기 전까지는 이 정은 아직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면 이 병이요, 이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면 없다. 아직 지상권 등기가 없다 해도. 아직은 지상권이 누구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지상권 누구죠? 갑이죠. 등기하면 누가 된다? 정이죠. 정은 뭐가 됐을 때? 등기가 됐을 때. 아직 정 등기 안 했지 아직 등기하기 전이면 정은 지상권이 없어. 지상권이 없다고 해서 병이 정한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왜요? 왜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되냐? 이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이라는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를 청구하면 정은 갑한테 가서 빨리 내 앞으로 등기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갑은요, 병한테 가서 빨리 나한테 등기해라. 알죠? 그럼 결국 최종적으로 등기를 가지고 올 사람은 누구다? 정이잖아요. 정이기 때문에 정한테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뭐에 바른다? 신이치기 바른다. 그래서 맨 오른쪽 봐봐. 밑에 114페이지 맨 오른쪽이요. 거기에 뭐라고 지금 나와 있죠? 지상권 등기 없이 처분했다. 건물을요. 그럼 1번 지상권자는 여전히 종전 지상권자인 갑이다. 2번요. 병이 그 X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 못한다. 왜요? X가 갑을 뭐래서 대위에서 병에게 갑 앞으로 지상권 설정 등기를 청구하고 다시 자신 앞으로 지상권 이전 등기를 뭐하면 된다? 청구하면 된다. 지상권 이전 등기를 뭐하면 된다? 청구하면 된다.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지상권 등기 없이 건물을 뭐한 경우? 처분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무슨지 알겠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이죠.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는 이제 다 공통이야. 이것은 다 공통이니까 이거다고요. 여기를 이제 일단 지워봐. 여기 일단 지우면 여기 일단 지우면
여기요. 여기도 일단 지우고, 여기도 일단 지워, 이렇게. 자, 봐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상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단 말이죠. 알겠죠? 봤는데, 일단 여러분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법정 지상권은요, 처음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뭐래요? 동일하죠. 이 동일한 것이 어떻게 되죠? 토지와 건물의 수가 지금 어떻게 됐죠? 달라졌죠. 달라졌잖아요. 알겠죠? 그럼 토지 위에 지금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토지와 건물의 수가 달라지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되는 것, 그것을 뭐란다? 법정 지상권이다. 이렇게 법정 지상권. 이해됐나요? 그래서 법정 지상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지금? 자, 됐죠? 자, 그럼 봐봐 이제 305조는 뭐죠? 305조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똑같죠?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뭐 보면 돼? 305조가 뭔가 이거만 알면 되죠? 305조는 전세권이에요. 알겠죠? 전세권. 그럼 봐봐요. 여기 항상 법정 지상권은 토지 위에 뭐가 있고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뭐가 돼야 돼? 동일해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건물에다가 을이요. 을이 전세권을 써요. 전세권. 을이 전세권. 그러니까 건물에다 전세를 잡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누구한테요? 이렇게 병한테요.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어. 그럼 건물 누구죠? 건물 누구죠? 갑이죠? 이렇게요. 여기 을이 전세권이죠. 우리가 법정 지상권을 말하겠죠. 처음에는 동일했다가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달라지죠? 그럼 여기는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했을 때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달라지죠.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죠. 법정 지상권은 누구한테 인정된다? 누구한테? 갑한테 인정돼요? 을한테 인정돼요? 이게 중요해. 누구한테 법정 지상권이 인정된다? 법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저기 봐봐. 뭐를 소유하는 것이다. 아니 그냥 무조건 따르지 말고 공부를 앉아가지고 그냥 있으면 안 되죠.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거라 돼 있잖아요. 그래 건물을 소유하는 사람이 누구죠? 그러니까 갑한테. 갑을 뭐란다? 갑을 두 가지로 불러. 건물 소유자 이렇게. 한 번에 우리 시험에 건물 소유자 나왔죠? 한 번에 뭐다? 전세권? 오케이. 전세권 설정자 이렇게. 전세권 설정자 또는 건물 소유자가 법정 지상권을 취득해. 왜? 법정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니까. 알겠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이걸 이제 보면 그 위에요. 어디가 뭐냐면 페이지요. 118페이지 한번 봐봐요. 118. 보면 뭐라 나왔죠? 맨 위에요. 305조가 나와 있나요? 거기 보면 을 전세권자죠? 전세권 설정자에게 법정 지상권. 전세권자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건물 소유자. 알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관습상이죠? 그럼 관습상 뭐다? 관습상. 관습상 법정 지상권은요. 관습상 봐봐요. 관습상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이렇게 갑의 토지에 똑같아. 아무튼 법정 지상권은요.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자가 뭐를 해야 돼? 동일해야 돼. 그러고 나서 여기 을이죠.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만 매수해. 을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매매죠. 매매라든가 교환이라든가 증여라든가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경미다? 강제 경미라든가 공유물 분할이라든가 불화처분이라든가. 즉 뭐냐? 저당권하고 전세권 빼고 나머지. 저당권 전세권 빼고 나머지 이유로. 알겠죠? 나머지 이유로 달라지는 거.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한다? 관습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관습상. 그런데 관습상에서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지죠. 그럼 무조건 법정 지상권이다 이 말이죠. 간단하잖아요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관습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관습상에서 안 되는 것 있어. 세 가지.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것 세 가지. 뭐가 있어? 환지처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환매 또 뭐가 있어? 채권자 취소권. 채권자 취소권에 의해서 소유자가 달라질 때 이 세 가지 안 돼.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안 돼. 환지처분, 환매, 채권자 취소권 이렇게. 다 두 번째. 우리는 법정 지상권은 뭐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소유하니까 이 건물을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철거한다는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건물이 철거하면은 남의 땅 위에 건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법정 지상권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안 되죠.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는요. 지금 토지와 건물수가 동일하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철거한다는 합의가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이제 법정 지상권에서 여기 보면 강제경매요. 여기 먼저 할까요?
법정 지상권이 있어.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요 임차인이요 대지 소유자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임대차. 우리 뭐라 했죠?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 지상권, 하나는 뭐 임대차. 그런데요 지상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지상권을. 지상권인데 굳이 임대차를 했으니까 지상권을 포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우리가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로요, 강제경매로 달라질 때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보통 소송을 제기할 때 가압류를 먼저 해요. 가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판결문이 나와요. 판결문이 나오면 여기에서 압류를 해요. 압류를 해가지고 이제 강제경매를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강제경매를 할 때 순서예요. 알겠죠? 그래서 먼저 압류를 하면서 소송을 제기해. 그래서 판결문이 나오면 그 판결문에 의해서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지금 뭐가 있죠? 가압류가 있죠? 여기 뭐가 있어? 압류가 이렇게 있죠? 가압류, 압류가 있잖아요. 됐죠, 지금? 자, 그럼 봐. 강경매할 때 압류보다 가압류가 먼저면 가압류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부동산이 없어서 그냥 판결문만 얻어놨어? 판결문만 받아놨어? 받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집을 사니까 압류를 해서 경매를 하죠? 그때는 그러면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동일한 거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으면 가압류 때를, 가압류가 없고 그냥 압류가 있으면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따져. 그런데 만약에 이 가압류보다 더 먼저 뭐가 있었냐? 저당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 저당권이 때를 기준으로 해.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고 가압류가 있고 압류가 있다? 그럼 언제 동일해야 된다? 저당권. 가압류, 압류면 언제? 가압류. 그냥 압류면 언제? 압류할 때를 기준으로 동일성 여부를 따진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관습상 법정 지상권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다른 것하고 차이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관습상 한번 봐봐. 관습상 그 먼저 환지, 환매, 채권자, 취소권 행사 안 된다고 돼 있죠? 자, 두 번째요. 보면 거기 1번에 보면 의뢰법과 지상권이 있는데 굳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대지 위에 건물을 매수하여 간섭상 법정 이상권을 취득한 자가 대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법정 이상권을 뭐라고 본다?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3번 봐봐. 3번. 건물을 철거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없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봐봐. 밑에 강제경매의 경우 언제까지 동일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강제경매는 언제까지 똑같아야 돼? 이 말이죠. 먼저 뭐가 있고 저당권,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면 저당권, 가압류, 압류면 가압류, 판결문이 있고 바로 그냥 압류면 언제? 압류 이렇게. 무슨 말이겠죠? 이때까지 뭘 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자요.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 한 장 더 넘기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를 보느냐면, 자 여기서는 이제요. 우리가 법정이사건이 성립하는 경우로 이제 암기를 해야 돼요. 아시겠죠? 설명은 하는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이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아시겠죠? 결론. 그럼 봐봐. 1번 공동저당이죠? 공동저당이 뭐라고 나왔어? 공동저당 설정 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중요해.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여기 봐봐.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그러고 나서 건물 철거 후 뭐 그랬다? 신축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안 된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원칙이 있다는 것은 예외적으로 성립될 수도 있죠.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알 필요가 없어. 알죠? 사법시험에 딱 한 번 나왔고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드문 일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럼 봐봐요. 공동저당을 설정했다는 것은 일단 법정이사건 성립하려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의 소재가 뭘 해야 돼? 동일해야 되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요, 건물하고 땅에다가 의리요 공동으로 저당을 잡았다 이 말이죠. 둘 다. 그러고 나서 건물을 철거를 해. 신축을 하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철거하니까 뭐만 남아요? 건물을 철거하면 땅에 뭐만 남아? 땅에 의리 저당권만 남죠? 그럼 이게 생기게 지금 누가 똑같이 생겼어요? 일괄경매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건물을 공동저당권을 설정하고 철거 후 신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일괄경매는 될 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일괄경매는 될 수 있지만 법정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됐죠 지금? 무슨 알겠죠? 그래서 안 돼 이렇게. 자, 그 다음에요. 대지만 등기라고 돼 있어요. 대지만 등기. 자, 그럼 봐봐요. 대지만 등기한 거, 이건 뭐지? 이거죠? 갑하고 갑의 토지하고요.
갑의 건물이 있겠어. 토지와 건물은 한꺼번에요. 을이 매수했어. 을이 매수했어. 한꺼번에요. 한꺼번에 을이 매수했는데 이 사람이 대지만 등깨. 대지만 을이 등깨요. 그러면 대지만 등깨도 건물은 누구 거예요? 건물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건물이 누구 거예요?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누구 거예요? 건물이 을의 거죠. 제3자가 봤을 때는 누구 거예요? 갑의 것이 되죠. 원래 이러면요, 법정의 상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똑같았다가 나중에 달라져야 되죠. 그런데 갑하고 을 사이에서는 여전히 누구 거죠? 을의 거죠. 아니, 갑하고 을 사이에서 을을 실질적 소유자라고 하잖아.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대지만 등기하고 건물은 등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건물에서 한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죠. 을. 그러니까 법정의 상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소유자가 땅 주인이 누구죠? 갑, 을. 건물 주인은 뭐? 갑. 그러니까 법정의 상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제3자가 봤을 때는 왜요? 땅은 등기됐는데 건물은 등기 안 됐는데 제3자가 봤을 때는 그러면 건물은 갑의 거고 땅은 을의 걸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안 돼. 그래서 여러분요,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그러면 안 돼. 자, 안 되는 게 지금 두 가지가 나왔죠? 공동 저당을 잡고 철거 후 신축 안 되죠. 토지와 건물을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지금 두 개 안 돼 지금 결론적으로. 그 다음에 공유요. 공유 아까 있었는데 3번을 먼저 봐. 3번은 여러분 뭐라고 했죠? 일단 공유물 분할이나 공유 뭐죠? 대지가 경매가 됨으로 해서 단독 소유가 됐다. 토지가 단독 소유. 알겠죠? 그러면 대지를 단독 소유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아까 우리 했었잖아요. 그럼 봐봐요. 왼쪽 1번을 보면 대지, 공유 대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왜 공유 대지에 건물을 가지고 있겠어? 을이 건물을 승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토지가 분할이 돼서 을이 단독으로 소유해요. 그럼 을은 건물의 존재를 알면서 대지를 분할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정상권이 인정되고요. 오른쪽은요, 건물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대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죠. 자기 땅에다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대지가요, 경매가 됐어요. 그래서 병이 단독으로 경락을 받았어요. 그러면 병도 건물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법정의 사건이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아무튼요, 공유했어요. 공유해서 대지가 경매나 분할로 인하여 단독 소유가 된 경우, 뭐라고? 경매나 분할로 인하여 대지가 단독 소유, 대지를 단독 소유, 그러면 법정의 사건 성립한다. 이렇게 연상적으로 암기하라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냐면 지분만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가운데 지분만 처분, 지분만. 그럼요, 여기서 지분만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자, 지분만 처분에 지금부터 설명을 해. 자, 여기요,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공유하고 있는데요. 여기요, 여기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이 대지를요, 지분은 병한테 처분했어. 지분만. 병한테 처분했어. 을이요, 지분만. 그럼 여러분, 지분만 처분했는데 이 사람이 지분을 샀더니 갑이라는 을이라는 사람이 법정이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왜요?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법정이상권은 뭐예요? 법정이상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물권행위죠.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물권행위는 무슨 행위?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무슨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전원의 동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요. 만약에 을이요, 공유하는 대지 위에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지분만 처분했어요. 지분만. 근데 이 병이 지분을 취득했더니 을한테 만약에 법정이상권이 생긴다고 해봐. 그럼 법정이상권이 생긴다 그러면 병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되죠. 병에 동의가 있다는 말이 없는 한 을은 법정이상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복잡하니까 이렇게 암기하면 돼. 지분만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 그럼 매너의 조건은 뭐죠?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죠. 이런 공유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의 동의가 받아야 되죠. 전원. 근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이렇게 돼 있어요. 뭐라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 그렇게 돼 있어. 그럼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축하죠.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신축하죠. 법정이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요? 전원의 동의가 있어요. 전원. 알겠죠? 다시 공유지분 세 가지죠? 암기해. 과반수 지분권자 안 돼. 지분만 처분 안 돼. 대지가 분할이나 양도가 돼서 대지가 분할이나 경매가 돼서 뭐가 됐다? 단독 소유. 된다 안 된다? 된다.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권을 설정하고 나서 철거 후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암기란 말이죠. 알겠죠? 딱딱. 자, 그 다음에 명의신탁이죠.
이런 명의 신탁의 경우 수탁자 있죠? 수탁자는요, 우리가 명의상에서는 언제나 누가 소유자죠? 신탁자가 소유자죠? 그래서 수탁자는 법정 상권이 안 돼요. 자, 가운데요,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되어 있나요? 이런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분 소유적 공유는요, 상호 명의신탁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보면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 대지가 경매로 소유자를 달리하죠? 그러면요, 법정이상권이 할 수 있다, 성립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특정 부분 줄거, 건물을 신축 줄거, 신축, 알겠죠? 자, 가등기 담보는요, 가등기 담보도 똑같아. 이런 봐봐, 항상 우리가 법정이상권이 성립되려면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건 지금 여기는 봐봐요, 우리가 돈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하죠.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고 가등기를 했다고, 가등기 담보를 했다고 하는 것은 저당권 설정과 똑같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에 돈 빌려주고 가등기 담보를 하기 전에 토지 위에 뭐가 있어야 돼? 건물이 있으면 법정이상권, 건물이 없으면 법정이상권이 아니죠. 그런데 맨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을이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갑의 대지에 가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건물을 신축했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요, 가등기 담보할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법정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만약에 반대로요, 반대로 가등기 담보하기 전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고 토지와 건물에서 동일했다? 그럼 뭐가 된다? 법정시상권이 된다. 그럼 가운데 봐봐, 구분소유적 공유요. 구분소유적 공유는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자신의 특정 부분 위에, 그러니까 법정상권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부분 위에 건물이 신축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다른 사람 부분 그러면 안 돼. 자신의 특정, 그러니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요, 명의수탁자 안 된다고 그랬죠? 공유에서 세 가지. 이런 공유에서 세 가지. 뭐가 있어? 지분만 처분 돼 안 돼? 안 돼. 지분만 과반수 지분권자의 동의를 얻어 신축해서 돼 안 돼? 안 된다. 그 다음에요, 대지를 분할하거나 대지가 경매가 돼서 단독 소유한다.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죠 지금? 그 다음에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저당을 잡고 건물 철거 후 신축하기로 했다. 돼 안 돼? 안 된다. 토지와 건물을 일괄에 매수했는데 대지만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이건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별것도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가 법적인 사건은요, 한 몇 문제만 보죠. 어디로 보시냐면, 자, 페이지요, 246페이지. 자, 246, 재밌는 말이죠? 뭐죠? 법정인 사건 인정되는 것, 이렇게 돼 있죠? 법정인 사건 인정되는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법정인 사건 인정되는 것, 뭐가 있죠? 변리사 문제죠? 자, 1번요. 갑이 383번 보고 있어요? 자, 갑이 자신 소유 나대지에, 뭐라고?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 그리고 맨 끝에 건물 신축, 이건 뭐라고 그래? 일괄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간단히 하면. 자, 이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수했으나 줄고 대지에 대해서만 등기, 더 이상 볼 필요 없죠? 대지만 등기, 법제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3번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죠? 그래서 등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죠? 그런데 토지 매매가 무효가 됐어.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죠? 그러니까 결국 을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었다 이 말이죠. 법제상권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4번요, 갑과 을이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 줄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자신의 특정 부분이죠. 줄고 자기 몫으로 점유하던 특정 부분의 건물을 신축.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5번은요, 5번은 갑을병이요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죠? 같은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죠? 그런데요,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줄고, 갑이 을의 동의를 얻어, 그러면 과반수죠. 이런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건물을 신축했어. 법정사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92번 한번 봐봐요. 392번. 다 똑같은데 나중에 풀면 되니까 392번 봐봐. 이 성립하는 경우로 고른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찾는 거니까. 1번요, 토지와 지상의 줄고 무허가 건물이죠. 이러면 아까요, 법정의 사건은요,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되는 거예요.
너는요 대지 공사 중 1이니 지분 과반수 동의로도 신축, 지분 과반수 동의로도 신축 돼 안 돼? 안 된다. 암기 알겠죠? 대지 소유자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를 설정한 대지, 가등기가 채권의 담보로 가등기는 저당권랑 똑같다고 그랬어. 설정하고 난 다음에 건물을 신축했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는요 일필지 대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던 자가 줄곧 그 몫의 대지 위에 건물을 신축, 자기 것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했다 이 말이죠. 그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 동일하지 않았다? 동일했죠? 된다 안 된다? 된다. 미음은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법정이상권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나머지 법정이상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금 이 두 가지의 내용만 알면은 나머지 법정이상권은 무슨 말인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되게 간단한 문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상권은요 우리가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요 지금 어디 있냐 377번 봐봐. 377 앞으로 377. 여러분 377번은 뭐라 나와 있어요? 뭐라 나왔죠?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뭐라고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을 축제했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니은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그 후 경비로 달라지죠?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존재하고 있으니까. 디귿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에 의해서 뭐다? 건축 중 무허가 미등기도 된다 안 된다? 된다. 377번. 그 다음에 니은요 동일인 소유 토지의 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이렇게 하죠.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됐죠. 철거 후 신축이죠. 설거 신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알겠죠? 아주 간단해요. 무슨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어느 것이 법정에서 되는지 안 되는지 나중에 여러분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암기해야 돼. 만약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문제가 발생하냐? 문제를 풀 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요 한참은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요. 그래서 결론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뒤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130, 120페이지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것은 여러분요 암기를 조금 해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법치상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다시 와요. 앞으로 가지고 우리 이제 앞에 아는 것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 페이지요 112페이지 112. 어 112페이지 봤죠? 그래서 112페이지 보면 자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 설정을 하죠. 지상권은 여러분 뭐예요? 지상권은 남의 토지에다가 남의 땅에다가요 여기 의리한 사람이요 지상권을 해가지고 의리요 여기다 건물을 짓거나 건물 공작물 광고탑을 세우거나 나무를 심는 것을 뭐란다? 이것을 막 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지상권을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문제는 건물이 없어진다. 멸실해도 지상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뭐 하는 것이다?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뭐 하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토지에서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알겠죠? 그것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봐봐요. 여기서 윗상자죠. 윗상자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그럼 어떡한다? 지상권은 최소한 이만큼은 기간을 보장해야 돼. 그런데요, 뭐죠? 영구무한요? 영구무한으로 할 수 있는데 기간은 여기서 이만큼은요, 최소한 이것을 최단이라고 그래. 여러분, 최장이요? 최장은 영구무한이고, 최단으로요? 최단으로 견고한 건물이요? 견고한 건물하고요? 견고하지 않는 건물이요? 견고한 건물, 견고하지 않는 건물, 그 다음에 기타 공작물이요? 견고한 건물 몇 년이죠? 30년이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은 15년이죠. 기타 몇 년이다? 5년이죠. 30년 이상, 15년 이상, 5년 이상 이 말이죠. 왜요? 봐봐. 견고하지 않는 건물 있죠? 여러분,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5년으로 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돼, 안 돼?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전속기한을 5년으로 해서 돼,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고 15년을 본다 이 말이죠. 견고하지 않는 건물을 30년으로 해서 돼, 안 돼? 된다 이 말이죠. 최장이 몇 년이니까? 30년이니까. 견고하지 않는 건 몇 년? 5년. 그러면 몇 년이다? 15년. 30년을 해서 그럼 몇 년? 30년 이 말이죠. 견고한 건물을요 50년을 해서 50년? 된다 안 된다? 돼.
경관 건물을 10년으로 해서 돼, 안 돼? 안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30년. 알겠죠? 수목은 몇 년 수목? 수목도 30년. 이렇게. 알겠죠? 이것을 체단, 체장 이렇게 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밤. 이것은 30년, 15년, 5년은 지상권자가 지상권자가 신축을 했을 때 30년, 15년, 5년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지상권자가 30년, 15년, 5년이 말이죠.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알겠죠? 지상권자가 신축했을 때. 그러니까요, 지상권 설정자 소유이거나 기존의 건물, 그러면 아무리 경고해도 30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없다. 알겠죠? 그걸 먼저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 여러분요, 그 밑에 지상권의 존속기가 나와 있죠?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맨 밑에 보면 물권결사 강행 규정 이렇게 나와 있나요? 나와 있어요? 여기 봐봐요. 우리 여러분요, 지상권은 물권이죠? 이런 물권은 무슨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죠? 강행 규정인데 물권은 뭐냐?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 보면요, 물권 양도 금지 특약. 물권을 양도를 못하게. 물권의 양도 금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처분하거나 또 지상권은요,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임대를 줄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을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 특약은 무효가 돼.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먼저 만약에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의 토지 위에요, 지금 을이요 뭘 가지고 있냐? 지상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지상권을 병한테 넘겼어요. 병한테. 그런데 둘이는 지상권을 병한테 넘기지 마라. 양도 금지 특약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무효니까 을은 병한테 넘길 수 있고 병이 지상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갑하고 을하고는 약속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약속을 했죠. 갑하고 을하고는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잖아요. 사람과 사람이니까. 그런데 을이 그 약속을 어기고 병한테 지상권을 넘겼죠. 그러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을이 병한테 넘긴 지상권은 병은 유효하게 지상권을 취득한다. 그걸 말한다?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무효이다. 그런데 원래 물권은 양도를 금지하면 안 되는데 양도를 금지해도 되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 딱 하나. 그걸 뭐라고 한다?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다. 뭐라고?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이다. 그래서 전세권, 그래서 이때 물권이 뭐다? 전세권이죠. 그래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이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그래서 전세권 하나만 유효이고 모든 물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요. 그래서 지상권을 양수받는 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비용상환청권이죠. 우리가 지상권에는 비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비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데 판례가 뭘 한다?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 알죠? 유익비를 청구한다. 그 다음에 지상국 매수이죠. 지상국 매수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보면 되고. 맨 위에 봐봐. 맨 위에 지상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나요? 돼 있어요? 봐봐. 우리가요, 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우리 봐봐. 전세권은 뭐를 줘야 되죠? 전세금. 월세는 뭐를 줘야 되죠? 차임. 그런데 우리가요,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합의를 해. 지상권 설정 합의를 하고 지료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지료는 우리가요, 약정 지상권이 있고 법정 지상권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약정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다? 무상이 원칙이고, 만약에 지료를 주기로 했으면 지료에 의해서 합의를 하고 합의에 의해서 유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 유상으로 했는데 2년 이상 연체를 해요. 2년 이상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2년 이상 연체가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 갑했어요. 토지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때요, 이 을이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인데 이 지상권자가 옛날 사람한테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 이렇게 2년을 연체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 2년을 연체했어. 그럼 이것을 2년을 볼 것인가, 이걸 2년을 볼 것인가, 이게 문제죠. 새로운 양수인한테 몇 년을 연체해야 돼? 2년을 연체해야 돼. 새로운 양수인. 그럼 봐봐요. 왜 종전 사람한테 1년, 새로운 사람한테 1년을 2년을 안 보는 거죠? 왜 2년을 안 봐, 이것은? 우리가 지료라고 하는 것은 뭐죠? 채권이죠. 채권은 특정인과 특정인 두 사람 간의 문제죠. 여기 이 사람 간의 문제고, 이것은 여기는 갑하고라고, 여기는 을하고 병하고 문제라고. 그러니까 각각 1년씩이죠. 여기는요, 2년이 돼야지 된다 이 말이죠. 2년 이상. 무슨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법정 이상권은요, 법정 이상권은 원칙적으로 유상이 원칙이에요. 왜요? 법정 이상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는데 법정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몇 년 뭐다? 유상이고요. 유상인데 지로액이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지로액을 당사자 합의로 정해. 합의가 안 되면은 법원이 정해. 법원. 만약에 법원에서 정하지 않았죠? 그럼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법원에서도 안 정하면 얼마인지 모르니까 각 당사자는 지료 증감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2년 이상 연체했다 해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지료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런데 봐봐. 법원에서 결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법원에서 우리가요 법정이 사건은 무조건 유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가 2월 1일 법정이 사건이 성립했어. 그런데요 땅 주인이요 이 사람한테요 한 달에 100만 원씩 달라가니까 의리보러 간다. 너무 비싸다. 그래가지고 법원이 이제 법원에다가 합의가 안 되니까 소송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 언제요?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얼마로? 50만 원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지로를 법원이 결정할 때부터 내는 거예요? 처음에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때부터 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법정이상권 아까 유상이다 그랬어? 무상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법정이상권이 성립할 때부터 내야죠. 단지 지로 액수에 대해서 두 사람이 싸웠죠? 그래서 법원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법원이 10월 1일부터 결정 50만 원 결정했죠? 그러면 뭐죠? 지상권자는 2월 1일부터 50만 원씩을 계산해서 미리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의 결정이 있고 나서 전후로 몇 년이 연체되면 전후 앞에서 몇 년? 2년이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어. 왜냐? 지료는 법정 지상권에서 지료는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지료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두 사람이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원이 정했죠. 법원이 정하면은 그 법원은 정한 것은 오늘부터가 50만 원이 아니고 지상권이 성립할 때부터 5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법원의 결정이 있죠. 그러면 전후 걸쳐서 몇 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지상권을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바뀐다. 토지 소유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한테 몇 년 있어야 된다? 2년이 있어야 된다. 토지 소유가 바뀌면 새로운 사람한테 2년. 그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를 잠깐 보시냐면 페이지 118페이지 봐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요 이게 지금 내용인데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것은 한번 보고 암기하면 되는 거죠. 거기 보면 뭐가 나왔죠? 구분이사건 나왔죠? 구분이사건 나왔어요? 이런 구분이사건은 뭐예요? 여기 토지죠. 봐봐, 갑이죠. 갑이한테요 지상권 줬어. 지상권 주고 지상권 위에는요 병이 저당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우리가요 여기요 지상권 어디를 쓰는 거죠? 지상권은 땅 위를 쓰는 게 지상권 아니에요. 땅 위를 쓰는 거예요. 땅 위를 쓰는 게 지상권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구분이사건은 공중이나 땅 속에. 그럼 땅 속에 뭐가 있어요? 지하도 지하상가 이렇게. 지하도 지하상가. 알겠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판례가 뭐라 했냐? 1층에 상가 건물이 있어. 상가 건물이 있었는데 나중에 상가 건물 위에다가 주상복합으로 5층의 건물을 지은 거예요. 5층을. 아파트를. 주상복합으로. 그랬을 때 이 아파트가 상가 옥상에 있느냐 토지 위에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다? 상가를 지워봐. 지우니까 건물이 어디에 있어? 땅 위에 있죠. 이걸 구분소유라고 그래요. 공중에 있는 거 구분소유. 땅 속에 있는 게 뭐라 하죠? 지하철, 지하상가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요 공중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수목은 안 되는 거예요. 수목은 땅 속에다 나무 심으면요 숨막혀서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수목은 안 되고 뭐만 된다? 공작물만 되고.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요 다른 사람한테 일정 지하라든가 공중을 누구한테 사용하게 하고 싶어. 토지 소유자가.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 여기 지상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으면 이 모든 사람의 뭐가 있어야 돼? 동의를 받아서 해야 돼. 이걸 구분지상권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구분지상권에서 한 가지 딱 알면 돼. 한 가지. 뭐다? 구분지상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수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하나만 정확히 알고 만약에 지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모두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동의. 자, 그 다음 분묘기지권은요? 분묘기지권은요? 자, 봐봐. 여기요? 여기 보면 그 분묘기지권 맨 밑에 있죠? 자, 분묘기지권 이게요. 이게 뭐라냐? 이것을 분묘기지라고 그래요. 분묘기지. 이런 분묘기지는 남의 땅에다가 아니면 자기 땅에다가. 남의 땅에다가. 타주점이요? 타주점이요. 1기당 분묘 면적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분묘기지는요 취득시효가 된다 안 된다? 취득시효 돼 안 돼?
타주점이니까 안 되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요? 시신이 있어야 돼요. 시신 있어야 되죠? 시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시신이 없으면 절대로 안 돼. 시신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어?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봉부이죠? 이런 봉부는 뭐죠? 간수법상 공시원금이니까 등기를 따로 한다 안 한다? 등기를 따로 안 해요. 그러니까 등기를 따로 안 치면 봉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평장이나 암매장은 돼야 안 돼요? 암장 있죠? 암매장 같은 거 돼야 안 돼? 안 돼. 평장이나 암매장은 안 돼요. 여기 뭐가 안 돼요? 봉부니까 등기하면 안 돼요. 등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시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돼. 그 다음에 이 뭐죠? 분묘기질요? 옆으로 옮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옆으로 옮기면 안 되고 쌍분이라든가 합장이라든가 이거 다 안 돼. 쌍분이나 합장 이런 것도 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쌍분, 신설, 합장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 봐봐 여기서 보면 이거죠. 여기 빨간 거 그 위에 여기요. 이것을 뭐란다? 이것을 분묘기지 권이다. 분묘기지 권 이렇게 분묘기지 권. 분묘기지 권은 뭐죠? 분묘기지 권은 뭐예요? 권은 이 분묘로 뭐하고 수호하고 봉사하고 뭐한다? 제사 진행을 봉제사하는 거죠. 이것을 분묘기지 권이라고 그래. 이 분묘기지 권을 어떻게 한다? 먼저 시효 취득할 수 있죠. 시효 취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상납을 받을 수 있고요. 자기 토지에다가 묘를 썼는데 매도한 후에 뭘 하잖아요? 이장을 해가잖아. 이장. 그럼 이건 유상이다 무상이다? 유상. 그 다음에 상납을 받으면 뭐가 된다? 무상. 그 다음에 분묘기권의 취득시효는 뭐예요? 먼저 무슨 점유해야 된다? 자조점유, 평원점유, 무슨 점유? 공윤점유. 몇 년이죠? 20년.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요. 봉분 이렇게요. 자, 그럼 봐봐. 중요한 것은 봐. 취득시효라고 돼 있어요? 자, 자주점유 없죠. 왜요? 취득시효는 언제나 무슨 점유니까? 타주점유니까. 몇 년이다? 20년. 뭐가 있어야 돼? 등기 아니죠. 뭐가 있으니까? 봉분이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타주 안 되고 등기 안 된다. 몇 년 있어야 된다? 몇 년? 20년. 여기서 뭐다? 여기서 유상이다 무상이다? 무상이다. 무상통행권이다. 알죠? 뭐라고? 무상이다. 무상. 공짜로 간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맨 끝에 보면 분묘기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봐봐요. 분묘기지가 뭐죠? 기지. 이런 분묘기지가 뭐예요? 묘를 쓰는 거. 그 땅은요, 한 기당 얼마를 초과할 수 없죠? 30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분묘기지하고 분묘기지권하고 어디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권이 더 넓죠. 권이. 그걸 알아야죠. 분묘기지를 포기하면 분묘기지를 포기하면 어떻게 해요? 묘를 파가야 되겠죠? 그런데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 포기하면 되죠. 나 더 이상 묘 관리 안 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묘기지는 점유고 분묘기지권은 관리니까 분묘기지를 포기하려면 묘를 이장이 가야 되죠.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려면 어떻게 한다? 말로 의사 표시로 포기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분묘기지권도 거의 뭐 시험에 나온 적은 별로 없어요. 알겠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 분묘기지권은 뭐를 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186조다 187조다 187조 등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시험에 나오냐? 다음 주에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 아닌 것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때 몇 조다? 187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 알겠죠? 그래서 분묘기지 이렇게 됐죠? 그렇게 알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요. 오후에는 뭐를 할 거냐면 취득시효하고요. 지상권부터 있잖아요. 취득시효하고 이런 공동소유는 저 해설했나요? 공동소유는 했죠? 취득시효는 안 했는데 공동소유 한번 봐봐요. 공동소유가 222페이지요. 일단 220페이지 했죠? 문제지?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취득시효는 안 했거든요. 취득시효가 어디냐? 205페이지요. 그래서 취득시효부터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법정이상권을 보도록, 지상권 여기 부분을 보도록. 알겠죠? 취득시효는 안 했어요. 했어요? 문제는 몇 개 했는데 홀수본 다 안 돼 있죠 지금. 홀수본 다 안 돼 있죠? 그러니까 홀수본은 다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겠죠? 일단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요. 쉬었다가 아니고 식사하고 3시 있죠? 3시에요.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